그러면 한글 맞춤법 이제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주차 2교시. 강낭콩까지 했었죠? 강냉이도 얘기했었고, 어쨌든 그렇게 변화된 형태가 표준어라는 것, 강낭콩이 맞고, 오히려 그 어원에 가까운 강남콩은 틀리다는 것. 다 이제 얘들이 그런 식입니다. 이제 고삿과 고삿이 있는데요. 요게 원래 이제 고삿으로 티읕으로 원래 써오던 건데, 요게 지붕을 잇는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그 초가집 만들 때 지붕 잇는 새끼인데 거의 뭐 일상적으로 안 쓰는 말이죠. 그건 이제 고삿, 시옷 받침으로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89년만 해도 조금 있었나 봐요. 하여간 이렇게 그 초가집 지을 수 있는 그런 그 용어들이 존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건 안 냅니다. 뭐 지금 쓰지도 않는 말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쓰는 용어만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기말고사를 본다면 이건 뭐 절대평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에서 좀 이렇게 시험을 약간 좀 권장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이렇게 쉽게 그 다음에 이제 배운 부분에서 그렇게 내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좀 지금부터 이제 남은 수업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그러니까 충분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글세 있죠? 그게 원래 한자예요. 삭월세 이렇게 했던 것인데 다 사람들이 사글세 하니까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의 사글세를 표준으로 삼고요. 오히려 어원에 가까운 사골세는 표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월세는 표준어고요. 지금 울력성당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캐톨릭 성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님 뭐 계시는 그런 성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를 지어서 으르고 협박하는 일을 울력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고유어 공부하는 시간으로서 뭐 단어 하나 더 아시면 좋은 거니까 그냥 알아두시되 시험 문제는 역시 안 냅니다. 잘 쓰지 않는 말이니까. 위력성당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울력성당 이렇게 오히려 그 어원에서 바뀐 형태를 표준으로 삼은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붕을 이을 때 쓰는 새끼, 요게 고사 시옷 받침. 그 다음에 좁은 골목이나 길, 요게 고사 티읕 받침입니다. 이것을 다 함께 고사트로 써오던 것을 분화시켜서 앞에 것을 고사 시옷 받침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골목이나 길에서는 또 고사 티읕 받침도 맞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표준어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갈비하고 가리하고 많이 헷갈렸는데 갈비를 원래 원형을 맞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만은 이제 예외적인 것이죠. 원래 원래 규정은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것이고 다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원형을 원래 어원에 가까운 것을 계속 표준어로 삼은 예들이 되겠습니다. 자, 간모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갈모. 이게 뭐 어떤 거죠? 도예과 뭐 이런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간모라고 하는 것은 아래 그거 만드는, 도자기 만드는데 이렇게 뭘 빙빙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아래 물레의 밑꼬리, 그 밑에 부분, 그거를 이제 간모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용어입니다. 전문용어입니다. 그래서 약간 뭐 갈모 틀리고 간모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갈모는 또 가뒤에 쓰는 유지로 만든 우비라고 그렇게 옛날에 우비 옛날에 이제 유지 즉 기름 종이로 만든 그런 그게 있는데 비옷이 있었는데 그걸 또 갈모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굴젓, 구젓, 굴젓이 맞습니다. 그래서 굴젓이 맞고요. 그 다음에 말곁, 티읕 받침 말곁이 맞고요. 뭐 이렇게 이건 안 쓰는 말이니까 그냥 굳이 아실 필요 없어요. 말곁 같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물수랄 이런 게 있는데 물수라는 요즘 들어가지고 이렇게 먹방이 좀 인기를 끌면서 요리 프로그램 인기를 끌면서 잘 안 쓰던 말인데 좀 많이 알게 된 용어입니다. 물수라는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계란을 라면에 계란 이렇게 넣어놓으면 노른자 이렇게 터지지 않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냥 물에다 넣어가지고 노른자 터지지 않게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이제 노른자 터지지 않게 만든 계란 요리, 물에 이렇게 삶아가지고 만든 그런 요리가 바로 물수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들이다, 밑들이다, 밀들이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저기가 맞고요. 휴지, 수지, 휴지를 수지라고 부르기도 하나 봐요. 우리 두루마리 휴지요. 이거 이제 휴지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해설 보시면 그동안 한편으로 저의기가 널리 보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적다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어서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이나 하면 이럴 때 저의기 이렇게 쓰기도 했는데 저의기 틀리고요. 그 적다와의 관련성을 생각해가지고 적이만 맞다는 것, 어원에서 가까운 형태만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 볼까요? 참고 보시면 적이는 꽤 적지 않게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어원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적지 않게란 뜻이니까 사실은 그 적다와는 반대의 뜻이에요. 적이라는 게. 그래서 참 하여간 좀 희한한데 하여간 뭐 어쨌든 뭐 반대의 뜻이라도 적다의 뜻이 있으니까 그 적다의 반대의 뜻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간 적다의 뜻과 관련이 있으니까 어원으로 따져가지고 그냥 적이라고 그렇게 저의기가 아니라 적이라고 쓰기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오표하시오. 강낭콩과 강남콩이 있네요. 자, 어떤 게 맞죠?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강낭콩이 맞습니다. 오히려 어원에 가까운 형태 강남콩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사글세 뭐가 맞죠? 사글세가 맞습니다.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사글세가 맞고요. 자, 다만 이번에 어원에 계속 어원에 가까운 형태를 표준으로 삼은 예. 그의 공격적인 말에 나는 적이가 맞습니까? 저의기가 맞습니까? 적이가 맞죠? 적이가 맞죠? 그러니까 꽤 적지 않게 뜻. 적이 꽤 당황하였다. 적지 않게 당황하였다. 그래서 적이가 앞에 게 맞고요. 자, 참고로 앞에 자키라는 거 배우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자키라는 것은 그 오죽이나 뭐 이런 뜻이었는데 바로 그 이와 히를 붙일 때 부사 그 히를 붙여야 되는 것, 그 예외에 그 히를 붙여야 되는 것 그 세 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용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자키라고 쓴다. 그래서 자키의 예가 딱 하나 나와 있었는데 약간 그 오죽이나의 뜻을 쓸 때는 또 자키가 되겠습니다. 자키. 그래서 적이고 자키라는 것. 두 개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서로 규정은 다르지만요. 자, 다음에 1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표준어 교정 6항. 이번에 의미 통합 표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이 있는데 기억이 이제 맞고 니은이 틀립니다. 돌과 돌. 예전에는 두 개가 이제 의미가 달랐나 봐요. 그런데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맞게끔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돌 사진 이러면은 이렇게 뒤에 리을시옷으로 적어놓은 그 사진관이 꽤 있었어요. 요즘 뭐 사진관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뭐 구청에 이제 여권 사진이나 찍으려고 좀 구청 앞에 좀 몇 개 있습니다만 옛날에 사진관이 곳곳에 있었는데 하여간 돌 사진에 아주 리을시옷으로 적어놓은 곳이 꽤 있었는데 하여간 그거 리을시옷 틀리고요. 리을만 그렇게 적기로 했습니다. 저번에 첫 돌슬말즈나 저번에 예를 든 적이 있었죠. 돌슬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 돌을이라고 발음하는 거 보니까 리을시옷 발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둘째, 두째가 있는데 둘째가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받침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받침 붙이는 둘째가 맞습니다. 이 아들이 두째 아들이야. 틀립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넷째 마찬가지고 다 받침 붙입니다. 그 다음에 빌리다, 빌다. 그리고 또 예를 들었던 건데요. 빌리다 같은 경우에는 하여간 뭐 빌려주든지 빌려오든지 하여간 그 렌트를 하든지 아니면 저 벌로우를 하든지 하여간 다 그 빌리는 것 그건 다 빌리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용서를 빌다 싹싹 비는 거 있죠. 그것만 빌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도 빌리는 것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다만 보시면 둘째 있죠. 둘째 같은 경우에는 10단위 이상의 서술사에 쓸 때는 두째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둘째가 아닙니다. 둘째만 둘째고요. 받침 붙이고요. 열부터 그 이상의 단위에는 다 두째라고 써줍니다. 그래서 열두째, 스물두째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저 둘째가 좀 헷갈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열부터는 이제 두째, 그 다음에 스물두째 이런 식으로 10단위 이상으로는 그렇게 두째라고 그렇게 써주니까 둘째인지 두째인지 헷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단위에서는 둘째라고 써주고요. 10단위에서는 두째라고 써준다라는 게 그게 바로 예외적인 다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겠습니다.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봄에 빌려갔던 쌀을 뭐가 맞습니까? 빌리다죠. 그러니까 이거는
버로우한 거니까. 예, 빌려갔던 쌀을 가을에 갚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그는 둘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예, 둘째가 맞죠? 그런데 다만, 열두째, 예, 식단위 이성부터는 둘째라고 씁니다. 그래서 열두째 뒤에 게 맞고요. 스물두째가 맞고 서른두째가 맞습니다. 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 표준 규정 7항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읗, 숫. 앞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수가 기본입니다. 수가 기본이고, 히읗으로 쓰는 것 9개 예외, 숫으로 쓰는 것 3개 예외, 그래서 12개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 수라고 써준다는 것 제가 앞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7항,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 그래서 수가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자, 수광이 맞지? 수광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숫광도 틀리고요. 예, 요거 12개 예외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9개 예외는 뭐가 들어갔습니까? 예, 그러니까 강아지, 개 종류 다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개, 수강아지. 예, 그 다음에 닭 종류 다 들어갑니다. 수탉, 수평아리. 그 다음에 돼지, 수돼지. 그 다음에 수탉나귀. 그 다음에 수컷. 이렇게 7개가 그 동물이고요. 예, 2개가 이제 사물인데, 예, 수털적이, 수키와 이렇게 9개. 이거 히읗으로 쓰는 거고 9개 제외하고는 다 수로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로 써주는 거 뭐가 있습니까? 수수로 써주는 건 양, 염소, 쥐. 순양, 순염소, 숫쥐. 요거 3개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개, 3개, 12개 제외하고는 다 수라고 써준다는 것 제가 다룬 적이 있었는데 수업 열심히 들으신 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나사 있죠? 네, 수나사 같은 경우도 다 수입니다. 기본이. 수나사, 수놈, 수사돈, 수소, 수은행나무 이런 식으로 다 수입니다. 자, 많이 헷갈리는 게 수거미예요. 거미. 그래서 마치 거미나 개미 이런 거 수커미, 수개미 이렇게 써줘야 될 것 같은데 다 틀립니다. 수거미, 수개미입니다. 그 다음에 고양이도 수고양이라고 같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는 수강아지 맞아요. 근데 고양이는 수고양이 아닙니다. 수고양이입니다. 수고양이. 그래서 그런 거 좀 많이 헷갈리니까 12가지 예외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만 1번 볼까요? 다음 단에서는 접두사 다음에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접두사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이해준한다. 그래서 수강아지고 암강아지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수히읗, 암히읗 예, 그렇게 붙이는 것 9개 예외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톨저기. 수톨저기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돌저기가 뭔지. 예, 그래서 돌저기는 경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에 이렇게 문 열고 닫게 하는 그 문설주와 그 문에 달려 있는 거 있죠. 예, 그게 이제 경첩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고유어가 돌적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수톨적이는 문짝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암톨적이는 문설주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여는 그 경첩, 예, 그게 돌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톨적이고요. 그다음에 수퇴지, 수평아리 이런 식으로 9개 예외가 있다. 암도 이 9개 예외에 모두 해당한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암도 히읗 붙여야 된다. 자, 해설. 여기에 제시되지 않은 개미, 거미도 수개미, 수커미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번에는 거센 소리, 다만 1에 제시된 단어에 하나요. 네, 인정하였습니다. 9개만 인정하였으니까 수개미, 수커미, 수코양이 다 안 됩니다. 다만 2번 보실까요?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수수로 합니다. 예, 그래서 기억을 표준으로 삼고 니은을 버리는데요. 그래서 양염소취라고 그랬죠? 순양, 순염소, 숫지만 예, 숫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 수입니다. 자, 해설을 보시면 다만 1, 다만 2에 제시된 단어 이외에서는 수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수거미, 수개미, 수할미새, 수나비, 수술 그렇게 통일했습니다. 많이 나오는 게 수소입니다. 아까는 수소 다른 거 보셨죠? 수소하고 많이 나와요. 수소 틀리고요. 수소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용 있죠, 용. 용도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만 암용, 수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수용입니까? 순용입니까? 예, 양념소치만 수시니까 그것도 수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 보시겠습니다. 히읗으로 쓰는 것은 총 9개로서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털짜기, 수퇴지, 수평아리이고 수소로 쓰는 것은 총 3개, 순양, 순염소, 수취입니다. 수털짜기의 돌짜기는 경첩의 고유어입니다.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오피하시고 수놈, 순놈 뭐가 맞나요? 예, 요 놈도 그 9가지, 12가지 예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수놈이 맞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수소 앞에 게 맞고요. 수개미, 수고양이 다 앞에 게 맞습니다. 다만 1번 그렇지만 히읗으로 쓰는 것 그거는 이제 수강아지 뒤에 게 맞고요. 수톨적이
뒤에게 맞습니다. 다만 이번 수수로 사용되는 것, 수수로 쓰는 것은 숫쥐, 양념수 쥐는 수수로 쓰니까 숫쥐 뒤에게 맞습니다. 자, 다음에 제2절 모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표준어 규정 8항 보시면 양성모음에서 음성모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성모음인데 음성모음으로 많이 발음하다 보니까 음성모음을 맞게끔 한 그런 거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앞에 나오는 깡충이에요. 예. 퐁당, 풍덩 이거는 모음 조화에 맞습니다만 깡충만 예외라는 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깡충 아닙니다. 깡충으로 원래 깡충이 모음 조화에 맞죠. 양성 모음 조화에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다 깡충 이렇게 발음하니까 총이 충으로 변한 즉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변한 것을 그거를 이제 표준으로 삼은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다 깡충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 맞다고 체크할 텐데 그거 틀린 겁니다. 깡충이 맞다는 것. 왜냐하면 표준어 규정 8항에 따라서 깡충이 맞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8항 보시면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에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래서 깡충 그런데 또 큰 말은 껑충 이분도 그냥 음성모음으로 그냥 쓰는데 양성모음을 쓰는 깡에는 충이 붙는다.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에 둥이. 제가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약간 동의에서 왔을 겁니다. 이게 동의에서 왔을 텐데, 약간 이거는 귀여운 대상한테 붙이는 둥이가 바뀐 형태로 인식이 되어서, 그래서 둥이만 맞게 했습니다. 동의 틀리고요. 그래서 귀둥이, 막둥이, 삼둥이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발가숭이, 빨가숭이, 그러니까 발이 붙었기 때문에 송이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발가, 다 양성모음이 되면 송이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숭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발가숭이 그런 식으로 벌거숭이, 뻘거숭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가 아니라 이거는 원래 모음조에 따라 음성모음인데 하여간 발가숭이에서는 둥이와 마찬가지로 숭이를 붙여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이 보퉁이가 맞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보자기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족이 틀리고 봉죽이 맞고요. 그 다음에 뻗정다리가 맞고 뻗장다리 틀립니다. 아서라가 맞고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말. 아사라 틀립니다. 오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뚜기 틀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뚝 플러스 2조. 그래서 오뚜기 3번 요리 틀리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오뚜기도 모음조에 벗어난 오뚜기가 아니라 오뚜기 벗어난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추돌 얘기할 때 주초가 아니라 주추 그렇게 주초에서 바뀐 형태 양성모에서 음성모음으로 바뀐 형태 주추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원인식이 강하게 작용되는 다음 단에서는 양성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조돈인지 부주돈인지 많이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원이 부조로 한자 조가 그대로 좀 살아있다고 봐서 그래서 음성모음으로 바꾸지 않고요. 원래 양성모음을 그냥 맞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부조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사돈 있죠? 사돈 같은 경우에도 사돈인지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지금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89년은 헷갈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사돈이라는 게 사돈이 둘 다 한자어예요. 한자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한자어가 분명히 한자가 살아있으니까 뜻을 살려서 그냥 사돈이라고 바꾸지 않고 양성모음 그대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삼촌 이것도 좀 많이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 많았는데 이것도 삼촌이 1촌, 2촌, 3촌 아시죠? 4촌도 아실 거고 1촌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렇게 직계 있죠? 직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가 1촌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간은 2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니까 아니면 어머니의 형제니까 3촌이 되는 거예요. 그건 3촌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형제의 자식이니까 플러스 1 돼가지고 4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아셨을 텐데 다음 어쨌든 직계 반계가 있습니다. 직계라는 것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직계고요. 반계는 형제 간의 반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직계는 1촌이고 반계는 2촌이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자 어쨌든 이거
하여간 3초원은 그렇게 세개 촌수로, 예, 세 개니까, 예, 그래서 그 어원이 살아있다고 해서 삼춘이라고 부르지 않고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깡총깡총이 있고 깡충깡충이 있네요. 예, 어떤 게 맞습니까? 예, 저기 양성모음에서 음성모음 바뀐 형태가 맞다고 그랬죠? 그래서 깡충깡충 뒤에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오뚜기가 있고 오뚜기가 있네요. 예, 이것도 이제 바뀐 형태가 맞습니다. 오뚜기가 맞고요. 예, 다만 부조동 같은 경우는 부조의 조의 한자가 예, 여전히 살아 뜻이 작용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예, 그래서 음성모음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양성모음 그대를 표준어로 삼은입니다. 그래서 부조돈이 맞습니다. 앞에 게 맞고요. 자, 만약 그러니까 주추예요, 주추돌. 예, 그거는 이제 그 어원이 살아있지 않고 바꿨다고 생각을 해서 주추라고 하지만 부조는 예, 부주라고 하지 않고 부조라고 한다는 것. 예,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돈도 마찬가지고 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표준어 규정 구항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이역행동화 표준어네요. 이역행동화 표준어라는 것은 우리가 저기 호랑이를 호랭이라고 부르고 지팡이를 지팽이라고 불러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역행동화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umlaut라고 그러거든요. umlaut. 그래서 umlaut 현상은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상당히 유명한 독일어의 현상으로서 독일에서는 이모음 역행동화를 umlaut하는데 umlaut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umlaut로 발음하는 것이 맞는데 한국에서는 umlaut 이모음 역행동화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서 호랭이라고 발음하는 거 안 돼요. 지팽이라고 발음하는 거 안 되고 예, 그렇지만 인정하는 몇 가지 예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표준어 규정은 이 역행동화 표준어 이 역행동화를 인정한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몇 가지 뭐 서울 내기 할 때 내기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장이 쟁이 할 때 뭐 쟁이 있죠? 그러니까 저기 개구쟁이 같은 것, 예, 장이가 기술을 가지 않은 것, 예, 그런 것, 뭐 그런 몇 가지 예외들, 동댕이 치다 이런 걸 다루는 것이 바로 구항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역행동화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자, 이 역행동화는 그러니까 거꾸로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호랑이가 왜 호랭이가 되는 겁니까? 요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있는 것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랭이, 요게 이제 이역행동화 umlaut고요. 그러면 이 순행동화도 있겠군요. 이 모음 순행동화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예, 그거는 먹이요. 이렇게 할 때 이게 원래 어로 발음이 됩니다만 예, 여로 또 발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뒤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얘가 여로 그렇게 발음이 되는 것. 예. 이렇게 이 순행동화 그러니까 먹이어인데 먹이여로 발음하는 것 한국에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이건 인정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물론 먹이어로 이 역행동화 이 순행동화 적용이 안 된 것도 안 되는 게 맞고요. 요거는 이제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행동화로 발음되는 것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역행동화 이 순행동화죠. 앞에서 뒤로 영향을 미치니까 이 순행동화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정을 하는데 이가 거꾸로 앞에 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 역행동화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인정하지 않고 이건 인정한다. 이런 것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정하는 것 몇 가지를 보도록 할까요? 자, 제 9항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이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은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면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데요. 자, 내기 있죠? 내기. 서울 내기, 시골 내기, 신출 내기, 풋내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기는 내 기의 이가 앞에 있는 나에 영향을 미쳐서 나기가 내기가 된 것일 텐데 하여간 그렇게 바뀐 형태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내기, 풋내기. 서울 나기, 풋나기 틀립니다. 풋내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형태의 내기를 맞게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냄비, 남비. 역시 이것도 일본어 나베에서 왔다고 그래요. 나베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냄비가 됐습니다. 뭐 구두니 가방이니 이런 건 다 일본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때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온 말들인데 하여간 요 냄비 같은 경우에도 나베에서 왔으니까 마치 이제 그거 같이 냄비 같이
남비가 맞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만 하여간 이 역행동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냄비를 맞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당이 치다 틀립니다. 동댕이 치다. 이것도 이 역행동학이 맞는 것을 맞게 한 형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뒤에 배울 쟁이, 뭐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다 적용되지 않는다. 이역행동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설 볼까요? 나기는 서울에서 났다는 뜻의 서울 나기는 그대로 쓰임직하나 신출 나기, 푼 나기는 어색하므로 일률로 내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남비는 종래 일본어 나베에서 온 말이라고 하여 원형을 의식해서 처리했던 것이나 이제 와서는 표준어 우항에서 강남콩을 강남콩으로 처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뀐 형태 냄비를 표준어로 삼았습니다. 자, 부침 1번. 다음 단어는 이역행동학 인정하지 일어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당연히 이역행동을 인정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호랑이, 호랑이 맞는 거 아시죠? 지팡이, 지팡이 맞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지랑이가 헷갈려요. 아지랑이냐 아지랭이냐 이거는 이제 원칙에 따라서 아지랑이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막 이렇게 지금 아래 예를 적어놔가지고 더 헷갈리게 만든 경우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그래서 적어놨을 텐데 하여간 아지랭이 같은 경우에는 이역행동학 그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예입니다. 그래서 아지랑이가 호랑이, 지팡이가 그 앙이인 것처럼 아지랑이도 앙이로 그렇게 쓴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부침 2번.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가 붙는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 외의 형태, 쟁이도 역시 이 역행동화를 기본으로 삼은 그런 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장이, 미쟁이, 미장이가 맞고요. 유기장이, 유기장이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유기장이는 뭘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지 헷갈리는데, 약간 유기장이는 저 녹그릇 만드는 사람입니다. 마치 도자기 만드는 사람, 왜냐하면 그 유약을 바르니까 도자기에. 그래가지고 도자기 만드는 사람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만, 유기장이는 도자기가 아니라 놋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놋그릇. 그래가지고 방자육이라는 게 한국에 유명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밥을 담아보면 살균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되게 좋은 그 유기인데, 이런 유기를 갖다가 맞춤식으로 제작을 하는 게 있고요. 주문식으로 제작을 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그냥 기성품 있죠? 그냥 찍어내가지고, 공장에 찍어내가지고,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장내기로, 시장에다 그냥 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맞춤, 그 주문 제작이 훨씬 더 비싸겠죠? 그런데 여기 유기를 한국에서 잘 만드는 곳이 어딘가요? 거기가 안성입니다. 안성. 그래가지고, 안성 맞춤이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안성이 유기를 잘 만드니까, 주문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서울에 있는 그 사대부나 아니면 궁궐에서 그렇게 주문 제작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그게 안성 맞춤인데, 그 녹그릇이 안성 맞춤인데, 그게 워낙 그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성 맞춤이라는 게, 하여간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쓰이게 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성 맞춤은 안성 탕면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라면을 잘 만들어서 나온 말이 아니고요. 그 안성 탕면이 된 이유는 농심 공장이 안성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안성탕면, 거기에 뭐 탕면이 유명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무슨 탕이 유명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하여간 농심 공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안성탕면이라고 붙인 거고요. 하여간 탕에 대한 그런 전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경기도 안성 사람들은 하여간 결혼을 할 때, 그때 혼수로 유기를 가져간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그런 전통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가면 농심 공장 때문에 라면 냄새밖에 안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어쨌든 안성 맞춤은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멋쟁이가 있는데요. 멋은 기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직업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기술, 그것만 이제 기술로 인정하기 때문에 멋쟁이라고 그렇게 써주는 겁니다. 소금쟁이, 이거는 이제 벌레니까 쟁이고요. 담쟁이, 식물이니까 쟁이고, 골목쟁이라는 것은 골목 대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골목인데 골목에서 더 들어간 골목입니다. 더 깊은 골목. 그것을 골목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이제 다 골목만 쓴다 그냥 재개발해버리고 그러니까 아파트로 그냥 다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골목쟁이가 좀 많이 남아있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골목이 있는데 더 좁은 골목이 없을 줄 알았는데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골목쟁이라고 부릅니다. 발목쟁이, 이거는 이제 칠부 바지를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이제 칠부바지가 요즘은 이제 좀 멋으로 이렇게 입고 예, 그렇게 합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그야말로 천이 없어서 칠부바지를 입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그게 발목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발목쟁이라고 좀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자, 해설 보시면 갓을 만드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은 갓장이, 갓을 멋들어지게 쓰는 사람은 멋쟁이 경우에 준하여 갓쟁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갓장이, 갓쟁이 둘 다 맞고요. 뜻은 다르지만 양복장이, 양복쟁이 둘 다 맞다는 것. 양복장이는 양복 만드는 사람, 양복쟁이는 양복을 멋들어지게 입는 사람. 예, 그런 걸 낮추어 부르는 말. 예, 그래서 둘 다 맞다는 것. 저번에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참고로 골목쟁이란 골목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 좁은 곳을 가리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역행동화가 좀 더 인정을 받는 예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나부랭이 있죠. 이런 뭐 학사 나부랭이가 석사 나부랭이가 뭐 박사들이 그렇게 막 쓰잖아요. 그런 말을 쓰는데, 예, 그건 이제 나부랭이, 예, 요 랭이로 그렇게 씁니다. 나부랑이 아닙니다. 나부랭이로. 그것도 이제 이 역행동화 인정한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집북대기, 죽대기 할 때 대기, 예, 대기 같은 경우에도 덕이가 아니라 대기로, 예, 이것도 이제 이역 행동화를 인정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 제외하고는 다 이역 행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더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요. 그 확인 문제는 우리 다음 주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교시 때 뵙겠습니다. 3교시는 그 앞에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끝나지 못한 한글 맞춤법이요.